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56번째 이야기, 진짜 소원수리 이야기. 앞서도 소원수리에 대하여 잠시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나 문제점을 상부에 직접 보고하여 해결받을 수 있는 군대에서의 신문고라 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앞서 중대에서 인사계를 통해 받은 소원수리는 대부분 좋은 내용으로만 써서 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서 퇴소 전에 연대에서 받는다는 소원수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대 정보에 밝은 몇몇 전우들이 중대에서 받는 소원수리는 가짜고 연대에서 직접 받는 소원수리가 진짜라는 정보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우들 사이에서는 어떤 조교, 어떤 내무반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연대의 소원수리를 기다리며 벼르고 있었지요. 1981년 1월 14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전날 보고품까지 더블백에 정리한 우리들은 이날 오전은 내무반과 건물 외곽의 대청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했습니다. 재측정을 받으러 갔던 전우도 무사히 재측정을 마치고 모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며 이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소령계급장의 장교 한 명과 사병 한 명이 오더니 우리를 각각의 내무반에 정렬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오자 중대 인사계나 행정병, 내무반장, 조교 등 기관병들은 모두 사라지고 다만 그 장교와 사병, 그리고 우리 훈련병들만 남았습니다. 사병이 백지를 향도와 서무병을 통해 각자에게 한 장씩 나눠주자 장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는 연대본부에서 여러분의 소원수리를 받고자 나온 사람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동안 훈련을 받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혹한 체벌을 받은 일이 있으면 숨김없이 쓰도록 한다. 그리고 너희 후배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할 것도 있으면 쓰도록 한다. 이 소원수리에는 여러분의 관등 성명은 절대 적지 말도록 한다. 여러분이 쓰는 이 소원수리는 모두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여러분께 주어도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므로 어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쓰도록 한다. 바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진짜 연대의 소원수리를 쓰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은 각자 종이를 받아들고 자기의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종이를 펼쳐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입대하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기억 속을 지나더군요. 훈련소 투입되던 날부터 악연처럼 얽혀 지내온 내무반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싫었고 증오스러웠는데 또 한편 그가 과연 우리를 미워해서 일부러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를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로써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 생각은 그가 오늘 오전에 우리 진짜 내무반장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 때 그의 얼굴 표정과 말소리, 그리고 우리를 향해 충성을 외치며 격려하던 모습이 어우러져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조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모 상병이었는데 인상도 좀 험악한 데다 목소리까지 째지는 목청으로 우리를 굴리고 얼차려를 줄 때면 저승사자 같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고심하다가 전 내무반장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우리에게 격려하고 뒤돌아가던 그의 뒷모습이 내 눈에 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교한 사람을 문제 조교로 거론하고 기타 훈련소 생활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것 몇 가지를 적어내는 것으로 소원수리를 제출했습니다. 모두들 소원수리를 끝내고 그에 대한 이야기로 오후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내 생각과 같았습니다. 소원수리의 효과는 이틀이 지나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1월 16일 퇴소식을 마치고 중대 앞에서 퇴소를 기다리며 더블백을 가지고 집 앞에 앉아있는데 악랄했던 그 조교가 역시 더블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 오더니 며칠 전 우리 내무반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경례를 붙였습니다. 충성.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목소리로 게다가 존대를 써가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며 여러분을 괴롭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훈련을 돕고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여러분께 많은 고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당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원 수리 결과에 따라 훈련조교 보직이 해임되고 전방부대로 배치를 받아 떠납니다. 오늘 퇴소하시는 여러분 모두 전역하는 그날까지 군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시 충성. 인사를 하고는 더블백을 메고 총총히 뒤돌아서 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는 그의 두 눈에는 눈물 이슬이 비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또 한편 회한이 들기도 하더군요. 결국 그도 또 다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도 역시 부모님의 염려 속에 군대에 왔고 훈련병, 이등병을 거쳐왔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대라는 특별한 조직과 체계가 우리를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게 하였지만 입장이 바뀌어 내가 그였다면 나 역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